많은 분들이 내 돈으로 우리가 같이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게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이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.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네. 명의자가 사망하면요.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. 만약에 자녀가 없으시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.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듣고 효자들이니까 별 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형식적 절차만 일단 알게 되셔도 깜짝 놀라셔요. 배우자는 어쨌든 고인을 내조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자녀보다는 지분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자녀와 배우자 대 자녀의 비율은 1.5 대 1입니다. 그래서 자녀가 한 분이라면 배우자가 1.1, 1.5, 자녀가 1을 가져가서 배우자가 약 60% 정도를 가져가게 되지만 자녀가 2명, 3명이 되면은 점점 배우자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2분 자녀 있으신 집들이 좀 평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배우자가 1.5, 첫째 아이 1, 둘째 아이 1 이렇게 가지게 되죠. 그러면 전체 합이 3.5가 되니까 3.5분의 1.5가 되잖아요. 배우자의 지분이. 그래서 배우자의 지분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42.9%예요. 이게 50%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네요. 자녀들은 각 28.6%씩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과반이 50%잖아요. 50%를 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져다 준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. 물론 세 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이 더 줄어들죠. 33.33% 정도 됩니다. 그러네요. 네. 부동산을 이제 법리로 나누게 되면 관리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분이 되는데요. 관리행위는 이 집을 임대를 놓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이런 행위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. 민법 제265조에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분이 42.9%밖에 안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전세를 어떻게 놓고 계약을 맺고 하는 것도 다 자녀들의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자녀들이 합심해서 그렇게는 임대 못 놓겠어요.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어머니 혼자서는 과반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도 마음대로 못 놓게 되는 거예요. 이걸 팔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겠죠. 1% 지분이라도 있는 분이 반대를 하면 그 집 전체를 팔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.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권리로 딱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. 실제 판례를 봐도 이게 공유물이라는 게 이런 상속의 경우도 있지만 반반씩 나눠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공동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 공유자 한 분이 분할하겠다라고 하면은 분할을 해줘야 돼요.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것처럼 아파트 한 채인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가액 분할을 해라라고 이제 판례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또 그 자녀도 꼭 다 자기만의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이죠. 배우자에게 집을 단독으로 물려준다라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면 사후에 이런 상속재산 협의 없이도 바로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. 물론 굳이 따지자면 자녀들이 나서서 내 유류분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지분의 2분의 1만큼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긴 해요. 그런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진짜 원수진 사이가 아니라면은 한 분 남아 계신 부모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으신다고 해서 그걸 유류분 청구까지 소송을 내면서 가져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보통 유류분은 형제들끼리 하는 소송이지 그게 잘 없고 결국은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 지분은 또 자녀에게 상속이 될 거기 때문에 유증해 놓으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.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. 우리 가정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봐야 되나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중에 내 자식을 좀 불효자로 만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미리 알아보고 미리 조치해두면 그런 여지가 없어지니까 자녀분도 그런 행동을 아예 안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안전장치가 되니까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공동병의, 사전증여, 유언, 신탁 같은 제도들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.